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 물론 셀트리온의 재고자산 관련돼서 중선위에서 별다른 크게 문제사항을 잡지 않아 가지고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거든요. 셀트리온의 실적은 뭐 잘 나와봐야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거의 한 영업이익이 45% 마이너스가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실적이 나왔냐를 보시면 직전 연도 대비해서 미국 매출 비중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뭐 매출액은 11% 증가를 했는데 뭐 유럽이랑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했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됐다,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사실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진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11%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45%나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어떻게 나왔냐를 보시면 증권사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2%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도 이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연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작년 4분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7%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떨어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뭐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정작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자가 뜰 때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떨어졌죠. 뭐 셀트리온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바이오 1등인 기업이죠. 이거에 대한 이의는 딱히 없는데 셀트리온의 최근 실적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최근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다뤘고,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면 증선위에 대한 감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과징금이랑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공고, 시정 요구, 이런 조치 내용이 나왔고, 이 감리 조치에 대한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당연히 재고자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셀트리온이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상폐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주된 의결 내용은 여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개발비 과대 개성도 있고 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 계상, 이런 부분은 한번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작년 사업보고서 재고자산 부분을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거의 한 460억 정도의 매출 원가를 인식을 했습니다. 460억이라 그러면 다소 좀 큰 수치이긴 하죠. 요거는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577억 정도의 매출 원가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도 연구개발 쪽으로 손상차손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손상차손으로 거의 한 370억 정도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선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ESG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카카오가 임원진이 스톡옵션 같은 거를 막 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징금 요 정도로 끝난 거는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회계 처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각기 뭐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 제약 요쪽으로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에서 끝났다, 요게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서 최근 들어 셀트리온의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었죠. 또 다른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합병이 있죠. 이미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합병을 했습니다. 1대 0.5 정도의 비율로 이미 합병을 했고,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지금 5월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합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이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거의 한 달이 지나야 이렇게 합병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의 합병은 조금 진행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셀트리온 그룹은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이랑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유통 따로, 생산 따로, 개발 따로, 요렇게 애초에 기업이 나눠지면 안 되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뭐 내부 거래나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합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래도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완제품은 셀트리온이 해외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이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WHO 데이터인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최근에 거의 하루에 60만 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김에도 방역 수칙을 조금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유럽이랑 미국 이쪽은 마스크를 이미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요거를 너무 좀 중요하게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로 한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매도 관련한 이벤트에 대해서 다뤄보면, 공매도 최근에 뭐 JP모건이 셀 리포트를 내면서 셀트리온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점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셀트리온은 옛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맨날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맨날 두드려 맞죠. 이게 어찌 보면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셀 리포트를 내냐, 왜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 못 팔고 있죠, 사실상. 그에 대한 근거는 셀트리온의 실적을 보시면 아는데 셀트리온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뭐 작년도 실적을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앞서 보셨다시피 증권사의 예측 대비해서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못 파니까,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많이 못 팔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못 파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어찌됐든 간에 복제약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 신약 대비해서는 조금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계속해서 하락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은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호재도 있기는 하죠. 곧 있으면 셀트리온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만료 기간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뭐 이런 스텔라라랑 졸레어 아니면 뭐 프롤리아, 아일리아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최근 들어서 실적이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상당히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 기업 1등인 회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